오늘 독학에 관련돼서 제가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독학에 앞서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독학을 하시게 됐을 때 어떤 게 제일 처음에 문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예, 정의영님, 초보인데 보통 반죽이는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그게 좀 후에 내용이 나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앙부셔. 앙부셔. 앙부셔가 맞네요. 지금 뭐 세 분이 얘기해 주셨지만 똑같이 앙부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네, 일단 원초적인 제일 문제는 앙부셔가 맞습니다. 앙부셔. 독학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주변 선배들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입술을 말아라, 입술을 빼라, 위에 이빨을 얼만큼 물어라, 호흡은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앙부셔에 대한 뭔가 신체적인 조건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돼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내 스타일과 맞게 떨어지면 괜찮겠지만 그럴 경우는 굉장히 쉽진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앙부셔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분들한테 지도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초 하시는 분들한테 레슨할 때 앙부셔를 지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아예 초보자들을 레슨을 안 하죠. 저는 레슨을 안 해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굉장히 엄청 제가 성심성의껏 뭔가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런 스타일을 알려줘도 사실 그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게 초보자니까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굉장히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결과물이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보자를 잘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앙부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근데 앙부셔에 대해서 아마 몇 가지 컨텐츠로 따로 다루게 될 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따로 꼭 컨텐츠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마시는 분들 있고 입술을 꺼내는 분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법이라는 걸 어떤 게 맞아 어떤 게 틀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마다 신체적인 조건이 다 틀립니다. 이빨이라든지 이빨 구조라든지 저도 이빨 같은 게 되게 못난 이빨인데 이빨이 삐쭉삐쭉 나다 보니까 입술을 말았을 때 굉장히 아래 입술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악기를 불 때 굉장히 아프고 그 다음에 장시간 불었을 때 분명히 입술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주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음정이라든지 톤 문제라든지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입술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제 스타일에 맞게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을 때 사람마다 앙부셔에 대한 그 노하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앙부셔를 좀 찾는 방법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방법을 배웠다라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술의 조건에 맞게 좀 어느 정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앙부셔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앙부셔는 제가 또 다른 컨텐츠에서 꼭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그 컨텐츠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막연함이죠. 어떤 거에 대한 막연함이냐면 커리큘럼에 대한 막연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초죠. 기초 커리큘럼에 대한 막연함.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말을 또 따를 수 없죠. 오늘 선배가 굉장히 관건인데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초가 탄탄한 선배냐 기초가 탄탄하지 않은 선배냐 정말 취미다운 오락과 그런 즐거움을 위한 스타일이냐 아니면 굉장히 학습적인 스타일의 선배냐에 따라서 이제 내 방향성이 틀려질 것 같긴 한데 커리큘럼이죠. 기초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롱톤을 해야 되고 그다음 스케일을 해야 되고 텅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기초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떠한 순서대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건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연습 자체가 막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때 필요로 하는
빨리 뭔가 연주를 해야 되는 단순한 목표 때문에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소리는 빨리 낼 수 있고 그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연주를 하게 되는 시점이 어떠한 시간에 올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분명히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이 합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일 것 같은데요. 이 커리큘럼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교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교재 같은 데서도 보면은 어떤 거를 뭐 연습을 하고 순서대로 목차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대로 내가 연습을 하잖아요. 독학하시는 분들이 단골 멘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색스폰 교재를 1, 2권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를 했으면 끝난 건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가 또 중요한 건데, 단순히 그냥 순서대로 쫙 훑어봤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봤기 때문에 나는 기초는 완성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연습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교재라는 거는 대부분 객관적인 관점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거기에 대한 뭔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보여지는 방법에 의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실수라든지 잘못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독학은. 맞죠? 옆에서 누가 뭔가 체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선배 중에 한 분이 와서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충고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커리큘럼에 대한 막연함.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재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는 방법대로 그냥 대충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거를 막 추천을 받던든지, 야 무조건 스케일을 무조건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것조차도 막연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거를 마스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좋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포인트 있는 말이긴 한데, 내가 그것만 듣고선 연습을 하기에는 뭔가 건너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색스폰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할 거야, 연습에 대한 목표. 교재만 가지고선 훑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선 제가 결정 내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연습에 대한 포인트, 목표. 어떤 거를 연습할 거야. 지금 롱톤을 해야 돼. 롱톤을 하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돼. 복식호흡을 어떻게 연습을 할 거야. 라든지 스케일을 연습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연습할 거야. 라든지 텅깅 할 때 혀를 어떻게 할 거야 라든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내가 색스폰 하는 이유에 대해서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연주를 잘하고 싶어, 아니면 실력을 빨리 키워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싶어.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가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런 목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동안 기초를 마스터할 거야, 3개월 후에 또 3개월은 어떠한 곡을 마스터할 거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확한 포인트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단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데 소리가 안 이뻐요. 그러면 지금 소리는 안 이쁘다라고 결론을 짓고선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소리가 좋다라고 하면은 소리가 좋았을 때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내가 레슨을 안 받게 되면 좀 전처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부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판단인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에 대해서 내가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사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디서 시간 지체가 크냐면, 일단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소리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소리는 단시간에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장시간 걸쳐서 소리가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3개월이나 불렀는데 소리가 왜 이 모양이지? 왜 소리가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뭔가 시간 지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해야 돼요. 소리가 안 좋으면은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호흡이 약한가? 호흡이 약해서 소리가 지금 힘있게 나가고 있는가? 내가 너무 입술을 꽉 깨물어 가지고 뭐 소리가 약간 얇게 나가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판단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뭐 영상을 찍든지 녹음을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이제 독학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사실 독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레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를 내가 캐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독학으로 했을 때도 충분히
실력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학과 레슨에 대한 장단점이 있겠죠. 독학도 좋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판단을 내가 좀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레슨을 해봤을 때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진 않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왜냐면 그렇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이 될 수 있을 만큼 결과물이 나옵니다. 내가 롱톤 연습을 안 했으면 소리가 좋게 나올 리가 없고, 스케일 연습을 안 하면 손가락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연습을 안 하고 나서 왜 나는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지라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시간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약간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이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고민하는 시간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이걸 빨리 그냥 해결해 버리자. 고민하는 시간 없이 그냥 그걸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바로 알아버리면 그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뭔가 그거를 배울 당시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드리자면요.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간다라는 경우를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요. 선생님, 저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천천히 연습을 해보셨나요?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yes 아니면 no가 나오겠죠. 예, 그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하면은 일단은 결정적으로 단순하죠. 결과는 그렇게 연습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체크를 해봅니다. 정확하게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 문제인 거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틀리게 연주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나는 맞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맞죠? 내가 스스로 독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레슨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겠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손가락이 안 돌아갔을 때 뭐가 문제점이야 라는 거를 단순하게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지금 해봤는데 내가 손가락이 지금 좀 느리구나. 메트로놈을 해봤는데 내가 손가락이 좀 느리구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손에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단순하게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독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지체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색소폰 하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되게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예전보다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연습해야 돼라는 거를 미리 좀 알고 가니까 좀 더 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네 번째에 대해서는 판단과 그 다음에 자기만의 고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해야지만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몇 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